얘들아, 오늘은 3단원 공간과 입체를 선생님이 한번 왜 그럴까? 잠깐만. 공간과 입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 자, 요번부터는 정말 드디어 공간이 나왔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건 점선면들로 구성된 평면이었다면 이 평면에서 무엇이 추가가 됐을까? 거기에서 바로 높이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어서 무엇이 돼요? 바로 입체. 입체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입체가 있게 되는 곳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세모 하나,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아이에게 높이가 생기게 됩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높이가 생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보통 그리지요. 이렇게 높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이렇게 생겨서 입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입체들을 뭐 할 거냐면 바로 쌓아 볼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거 너무 늘어졌네. 이렇게 쌓아 본다고 합시다. 음.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쌓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요쪽 뒤쪽에다가 노랑 색깔 구슬 하나 뿅 하고 던졌어. 노랑 색깔 구슬이야. 뭐 오렌지라고 해볼까? 구슬이라고 해볼까? 구슬을 넣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질까요? 아니죠. 그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요 얘가 이제 투명하지 않다고 치면 이 입체 도형들이 요렇게 구석에 요렇게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봤을 때 바로 요쪽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장면에서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게 왜 그럴까? 잠깐만요. 치료해야겠다. 됐죠? 자, 우리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노란색 구슬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 보일까? 바로 이쪽에서 보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겠죠?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지금 요 면 있죠? 지금 요 사각형 면이 보이고, 요렇게 보이고, 아마도 요 노란색 구슬이 요쪽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앞에서 여기가 앞이야. 요 자리가 앞이라고 하면, 요 앞에서 봤을 때에는 요 면이 보여요. 요 면이 사각형으로 보이고요. 요쪽 면이 보여요. 요 면. 여기도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각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면이 보이냐면 요쪽이 하늘 색깔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노랑 색깔, 이 구슬이 어떻게 보여? 뭐, 요렇게 조금 넓어지긴 했으나,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죠? 그런데, 요 오른쪽에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오른쪽에서 보면, 요쪽 파랑 색깔 면이 보이고요. 요렇게. 그리고 노랑 색깔이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일자로 나열이 돼 있었다고 치면, 초록 색깔 안 보이죠? 핑크 색깔 안 보여요. 여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요쪽. 요번엔 나는 왼쪽에서 한번 바라볼래요. 라고 했어. 그럼 왼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 핑크 색깔, 물론 정확하게는 요쪽 면이 보이겠지만, 핑크 색깔이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노란 색깔 요 구슬이 요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본다고 치면 요렇게 보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어디에서 봤을 때? 바로 요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 색깔 구슬이 보이고, 핑크 색깔이 보이고, 초록 색깔이 보이고, 그리고 요 파란 색깔이 보이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부만, 이쪽이 아니라, 핑크 색깔이 사실 그리기 나름이라 오히려 그림이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핑크가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다. 초록색도 일부가 보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입체와 공간이 생겼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그리고 일부분이 숨겨지거나 왜곡된다고 해요. 왜곡되는 부분이 생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 아, 입체가 되면 위로 높이도 생기지만 앞뒤로도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 모든 걸 내가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요 사이 공간들 있죠. 이쪽을 일부러 띄워놨지만 만약에 내가 저기를 따닥따닥 붙였어. 선생님 봐봐. 여기 옆에 여기 뭐라 그러지? 노트가 있고요. 노트 옆에 포스트잇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 뒤에다가 지금 볼펜 있어요. 요 볼펜을 여기다가 숨겨요. 안 보이잖아. 분명히 뒀지만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생긴다고요. 왜곡되는 공간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왜곡되지 않도록 혹은 내가 최대한의 정보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그림. 그죠? 그러니 이제 내가 최대한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표현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 아, 나는 이 입체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어떻게 그려낼 거야?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야? 표현이라는 건 정보 전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내가 정보를 전달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다 하면 되게 좋지만 여기에서는 직육면체 큐브를 써요. 자,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 나무 큐브 있어요.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 나무 큐브를 여러 개를 쌓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하나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친구를 그려볼까? 여기에 세 개를 쌓아볼게. 아까 같은 그 큐브를 세 개를 쌓을 건데 봐봐. 여기에 다시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 그냥 여기를 길게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내가 이 옆에 두 개를 더 그릴 거야. 그러려면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 옆에다 두 개 더 놔야지. 하나, 둘, 이렇게 더 놔야지. 그 옆에 하나 더 넣을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또 내리지 않고, 요렇게 그려줄래요?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약간 삐뚤어졌네요.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지? 대충 감이 오죠? 이쪽에도 내가 하나를 더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요렇게. 느낌 와요? 내가 지금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보자. 요 뒤쪽으로 한 줄을 더 쌓아볼게.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제부터는 이 큐브를 사용한 입체 도형의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사실 얘기했던 거에는 약간의 약속을 조금 덜 해놔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는 방향을 얘기할 건데 보는 방향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얘기를 해야 돼. 약속을 해야 돼. 우리는 요 방향 보이죠? 여기를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었어. 그럼 앞에서 본다라는 얘기는 요쪽에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을 거야. 요렇게 찍을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이제 사진기야. 요렇게 사진기로 찰칵하고 찍으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선생님 얼굴이 있었다고 해도 선생님의 뒷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지? 앞머리는 안 보여. 내가 요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한 코 정도 이렇게 보일라나?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잠깐만.
코만 그려보자. 코만. 코,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앞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요 반대쪽을 우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뒤라고 할 거고. 그러면 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밑으로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앞머리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보이겠죠. 너무 예쁜가? 어쨌든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볼 거라고 쳐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요게 앞이니까 얘가 메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요쪽에 손이 있고 요렇게 다리가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느낌 와요? 그러면 요 손으로 밥 먹는 손이잖아. 그러니 우리는 여기를 옆이라고 부르긴 할 텐데 여기를 옆이라고는 할 텐데 옆 중에서도 어느 옆이냐면 바로 오른쪽 옆이야. 그리고 사실 지금 선생님이 쓰듯이 약간 이렇게 삐스듬히 써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 그래서 오른쪽 옆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일까? 코가 보이고 입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머리카락, 앞머리,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머리 길이가 좀 짧아졌나? 머리를 이렇게 해서 눈 이렇게 그려줘. 이쪽이 오른쪽 옆이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자, 반대로 선생님이 이쪽에서 바라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옆은 옆이죠. 아까랑 똑같아. 그런데 어떤 옆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 옆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얼굴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쪽에서도 코가 보이고 입이 보이고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려야 되나? 선생님이 알겠지만 그림을 썩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머리카락, 눈, 좀 이상하지. 뭐 어쨌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옆에서 바라보는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앞, 뒤, 오른쪽, 왼쪽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바로 위가 있어요. 이쪽이 위야. 사실 위도 방향이 있는데 기준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빼꼼하고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던 앞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얼굴을 빼꼼하고 들어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으로 위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 근데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를 위라고 할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보는 걸 아래라고 할 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위에서 바라보는 거랑 아래에서 바라보는 건 세트야. 완벽히 동일하진 않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오른쪽 옆에서 바라보는 것과 왼쪽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당연히 어쩌겠어요? 세트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네. 대신 약간 차이는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컵을 둘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두 개는 둘 다 네모나게 보일 거야.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네모나게 보이고 직사각형, 여기도 네모나게 보여, 직사각형. 근데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원으로 보이고요.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원으로 보여요. 물론 이렇게 이게 더 있겠죠. 여기에서 사실 바라보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반대 측면으로 보이긴 할 테지만 어쨌든 위아래가 세트고 좌우가 세트고 앞뒤, 그죠? 앞뒤에서 바라보는 게 세트로 보인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대신 좌우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면, 방향에 따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아까 얘기했듯 앞과 뒤가 세트라면 앞만 얘기해주면 뒤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세트라면 오른쪽이나 왼쪽 하나만 얘기해주면 한쪽은 예측할 수 있어. 위와 아래가 세트라면
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 둘 중 하나만 얘기하고 하나는 예측할 수 있기는 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 우리는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총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앞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대표를 하나씩 찾는다는 얘기야. 오른쪽 옆과 왼쪽 옆이 같으니 옆은 옆인데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나는 앞에서 바라보는 것과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위쪽에서 바라보는 걸 얘기할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고, 두 번째, 그거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우리가 좀 약속을 해줘야 되겠지. 그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괜히 옆에 단어를 더 그렸네. 자, 그러면 위에서 여기도 한 칸이 더 가야 되는구나. 칠판에서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렸어요. 좀 삐뚤빼뚤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죠? 얘는 왜 그냥 까만색이 되었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를 이제 우리가 약속할 건데, 앞에서 바라보면 어디가 보이는 거냐면, 요면이 보이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앞이 지금 선생님이 계속 핑크 색깔로 쓰니까 핑크 색깔로 해볼까? 여기가 앞에서 보이는 거야. 그죠? 또 어디가 보여요? 여기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가 보여요?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여요. 그러면 걔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에 하나, 여기에 세 개, 여기에 두 개, 여기에 한 개. 이렇게 색칠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사실 뭐지 컴퓨터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실제로 할 때는 테두리를 진하게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돼. 실제로. 자,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땐 어디가 보이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조금 삐뚤빼뚤하게 그려놔가지고 여기가 조금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해는 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 자, 그럼 위에서 바라봐. 위에서 바라보는 거 어디예요? 위에서 바라보는 거, 저기 뭐야. 하늘 색깔. 여기다, 여기.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봅시다. 어디가 보이는 거야? 여기가 보이는 거야. 근데 요 하나짜리가 먼저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가 보여요?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여기가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여기가 1번이면 1번부터 요렇게 색칠해 주는 거야. 여기 밑에 하나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하나 또 있죠. 선생님 이거 뭐 옆이 아니고 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얘 옆라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옆라인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 위에 두 개가 쌓여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쌓아서 그려줍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있는 하나짜리가 더 보이죠?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살짝 해볼까? 바로 요거 있지, 요거. 얘는 지금 뭘 색칠한 걸까? 걔는 얘를 색칠한 거야.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 선생님, 요거는 뭔데 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여기 위쪽에 자리한 여기에 뭐가 있었다면 여기가 색칠되는 건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색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아. 자, 아이고, 다 어디 갔어? 자, 그럼 이번에 오른쪽 옆에서 보이는 것도 색칠해 볼 건데, 오른쪽 옆은 연두색인데, 오른쪽 옆을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얘입니다, 얘. 여기 보여져? 그래, 여기를 어디다 색칠하냐면 얘가 여기야. 얘가 여기야. 그죠? 여기 하나 보입니까, 요거? 위에 하나 더 있네요. 그 위가 얘야.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 여기 보이죠? 그 위에 하나 더 쌓았어. 걔가 이쪽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 보여요, 요거? 요거 어디예요?
얘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살짝 보이네요. 요거 보이죠? 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 그래서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는 왜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쪽이. 그죠?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 보여요? 얘는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저 노란 색깔 친구는. 요쪽을 저쪽으로 관통하면 하나, 둘, 세 개. 쭉 여기 보이는 것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째부터 여기 안쪽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끝이야. 그럼 보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쓰면 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장점은 그림 자체가 몇 개면 되는 거야. 앞에서 바라보는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 옆에서 바라보는 거, 총 그림이 세 개면 가능, 합 가능, 그죠? 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블럭이 63빌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블럭이 63빌딩이면, 여기를 63층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칸이 너무 많아지니까 되게 번거롭잖아. 그지? 그러니까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아, 이게 좀, 좀 그건 또 좋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또 이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점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바라보는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 옆에서 바라보는 거 세 개면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63빌딩이면 좀 그림이 예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높아질 수 있다. 그죠? 63빌딩이거든. 옆으로 쭉 긴 만리장성이야. 그리고 칸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63빌딩이나 만리장성이면 좀 힘들겠다. 근데 뭐 그런 건 다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이제 요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한데, 얘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얘를 모를 때, 그러니까 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얘를 생각해낼 수 있겠냐, 지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를 보고 얘를 생각할 수 있나? 물론 알 수 있거든. 근데 100%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정보가.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모든 정보를 다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것만 봤을 때 바로 보자마자 딱 캐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가 블럭이 필요해? 그러니까 쌌는데 몇 개의 블럭이 사용되었어? 그래서 블럭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블럭 수를 바로 계산하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계산은 어렵다.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정보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배웠어. 공간이 되면 장점은 물론 있죠. 멋있어지고 웅장해지고 장황해지지만 단점은 왜곡될 수 있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진다?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건지가 중요해진다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그래서 요 큐브를 이용한 이체 도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 그것을 배울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무엇?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정보를 주겠다는 거야. 앞에서 바라보는 거 알려주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 알려주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걸 알려주면 대부분은 이 정보만 보고도 이 그림을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건데, 잠깐만, 얘가 뭔가, 컨트롤이 되는 얘가 복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얘를 좀 줄여. 이 지금.
하나의 정보를 여기다가 다 적어야 돼어서 정보를 좀 줄이게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일단은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 내용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왼쪽에 있는 블럭을. 바로 층별로 얘기할 수 있어. 층별로.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여기가 1층이야.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 요 위에가 3층 그러면 쫑쫑쫑쫑 올라가서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층별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얘기해 볼게. 가로가 3개, 4개여야 하는 것 같아. 그죠? 3개, 4개. 지금 얘는 몇 층까지밖에 없어? 3층까지 있으니까 내가 요거 몇 개만 그리면 되냐면, 3개만 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개, 하나, 이렇게, 생각보다 잘 그리죠? 너무 삐뚤빼뚤. 뭔가, 미안. 이렇게 했어.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1층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2층이고요. 여긴 3층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볼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1층이야. 그래서 나는 1층을 소개할 거야. 그럼 1층에 지금 어디 있냐면 얘네 앞에 4개 이렇게 블럭 있고 요 뒤에 요거 하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걔네를 표현해 보는 거야. 보자. 1층에 요렇게 4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있다. 얘가 얘야. 얘가 얘야. 그죠? 자, 그 다음 2층 해볼게. 2층은 요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2개 있고, 여기 뒤에 하나 있네.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런데 이제 잘 봐. 2개 있다고 요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요렇게 옆으로. 그치? 여기니까, 요쪽이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거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위에 하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하나만 있네요. 그죠? 걔는 어디냐면 요 자리에 있어요. 요걸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다야. 자, 일단 요게 아까 거랑은 살짝 다른데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하냐면 바라보는 방향뿐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여기 밑에에 다 이렇게 부착돼 있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블럭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쌓을 때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내가 블럭을 쌓을 수 있겠어? 요런 데다가? 못 쌓지. 아무것도 바닥이 없는데 위에다가 갑자기 쌓을 수 없어. 심지어 바닥이 저거 해도 이렇게 1층에 1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꼭지점만 닿아서 혹은 변만 닿아서 모서리만 닿아서 블럭을 쌓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면과 면이 닿도록 블럭을 쌓을 거야. 그것이 약속이야. 그냥 이 입체 도형을 쌓는 방법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냥 모래알처럼 여기 네모 블럭 하나 놓고 저쪽에다 하나 놓고 이렇게 못 한다고. 얘 옆에 블럭과 면을 맞닿아야지만 우리가 쌓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1층이 있어야 2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바닥에 무조건 다 닿아 있어. 색칠을 하고 그림을 하면. 이해가 되지? 근데 이렇게 층별로 쌓을 때에는 만약에 여기 위에 하나 블럭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여기는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고 치면 여기가 색칠돼 있어. 그지? 이해돼요? 요거 새로운 건 여기야. 그러면 여기 바닥에 닿지 않아도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층별로 된 그림이 되게 특별한 점이야. 바닥과 닿지 않아도 표현이가 된다. 표현이 된다. 약간 말이 그러네.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고칠게. 않을 수도 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딱 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거 보시면 좋고, 이거는 3층만 딱 알려줘도 이걸 알 수 있어. 층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 3층에 여기 있네? 그럼 딴 건 몰라도 요 자리에는 무조건 3개는 있는 거야, 블럭이. 여기 3층에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밑에 3개는 쌓여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2개가 더 있다는 얘기니까. 걔까지 합쳐서 3개. 그치? 왜냐면 얘 혼자 3층에 덜렁 있을 수가 없으니 3층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 얘 밑에 요 라인,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같은 자리잖아. 그지? 같은 자리에 무조건 딴 건 몰라도 3개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요 자리가 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에 색칠하는지 아까 얘기한 2층을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얘가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가 있으면 절대 안 돼. 헷갈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높은 층을 보면 그 아래는 무조건 블럭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됐지? 근데 이 층별로 알려줬을 때 가장 장점이 뭐냐면 블럭 수를 바로 알 수 있어. 블럭 수 알기 쉽다. 왜? 왜 알기 쉬울까? 봐봐. 1층에 몇 개 있어? 5개 있지. 1층에 5개 있어. 2층에 몇 개 있어? 3개 있어. 3층에 몇 개 있어? 1개 있어. 얘네만 더하면 아, 전체 합이 9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블럭 수를 알 수 있는 건 오히려 보는 방향이 아니라 층별로 얘기했을 때 블럭 수를 알기가 제일 쉬워. 이해가 됐지? 그런데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블록 수를 알기 쉬운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층별로 얘기하다 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64 빌딩이야. 그럼 이 까만 색깔 네모칸이 몇 개 있어야 돼? 63개 있어야 돼. 아까는 이거 하나가 63층까지 높아야 되는 거야. 그림 자체는 3개지만. 근데 얘는 네모가 63개 있어야 돼. 어마무지하지. 그러니까 좀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처럼 3층, 4층 정도 되는 건 그냥 그리면 되는데, 야, 5층만 돼도 부담스럽다고 저걸 5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아, 이게 높은 층이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크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요거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보니까 위에 있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정리한 것과 밑에 층별로 이 왼쪽에 있는 블록을 표현한 것과 이거 뭐야? 싶은 게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 보라색으로 해볼까? 여기와 여기가 동일해. 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그림과 위에서 바라본 그림과 1층에서 바라본 그림이 똑같다는 거야. 그치? 똑같잖아. 생각해 볼게. 왜 그러냐면, 위에서 바라보면 꾹 눌러서 다 1층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평면처럼. 근데 1층은 진짜 1층에 있는 거야. 블록은 이 1층 위에만 쌓을 수 있으니 2층, 3층에 몇 개 있는지 몰라도 1층에 있는 것이 곧 위에 있는 것인 게 확실하긴 한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러니 우리는 블록을 쌓을 때 1층이 있어야 그 위에 쌓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1층이 메인이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였구나. 1층 혹은 위에서 바라보는 것. 걔가 제일 중요한 정보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들어가는 거야. 아, 위에서 바라본 정보. 얘가 핵심이었구나. 위가 곧 1층에서 바라본 그림과 동일한 거였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마지막 표현하는 방법 3번째가 있는데 그 3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야, 얘를 살짝 조금만 줄여볼게. 이렇게. 너무 줄였나? 조금 펴도 되겠지?
섬세하게 잘 안 되네, 오늘. 그냥 이렇게 살짝 해보자. 우리만 알아들으면 되지, 그지? 어머,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할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어. 위에서 바라본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그림에 추가해주는 거.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바로 숫자를 추가할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육사빌딩이든 만리장성이든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둘 중 하나는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는 좀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바로 육사빌딩도 나게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게 바로 요 그림인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쓸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위에서 바라본 그림. 그럼 걔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1층에서 바라본 그림과 동일한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걔를 그려. 일단 그려볼게. 아까랑 똑같이 네 칸, 세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칸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리지만 문집에 보면 그려져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지는 않을 거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층에서 색칠된 바라본 혹은 위에서 바라본 걸 이렇게 그대로 색칠해.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숫자를 적을 거야. 보니 요 자리에 몇 개의 블럭이 있냐 그걸 적겠다는 얘기지. 몇 개가 있습니까? 요 자리가 저 자리잖아. 그죠? 요 자리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이 이렇게 적. 그 다음 요 자리. 요 자리 누구예요?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이렇게. 요 자리 몇 개 있습니까? 요 자리 한 개 이렇게 적을 거야. 요 자리 몇 개 있습니까? 요 자리 세 개 이렇게 적어요. 요 자리 몇 개 있어요? 한 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얘가 다예요. 그러면 63빌딩이 있으면 그냥 요 위에다가 딱 색칠해놓고 여기 63개 이렇게 적으면 끝난다. 그지? 아주 쉬워. 물론 얘가 만리장성이면 색칠된 게 아주 많아야 돼서 저 옆에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많아지겠지만 63빌딩 정도는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즉, 층수가 높은 건 쉽게 쓸 수 있다. 높은 층수가 뭐해졌다? 이지해졌다. 무엇보다 숫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장점이 되냐면 숫자를 쓰기 시작하니까 개수, 블럭 수 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져. 알기가 쉬워. 그치? 이렇게. 그리고 저 층별로 나타났을 때는 사실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숫자를 딱 써버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일 높은 층이 얘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제일 높으니 얘네 뒤에 있는 두 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네? 이런 걸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다른 것들도 내가 몇 번 생각하면 요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걸 따질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로 오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고 곧바로 난 이제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앞에서 바라봤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모양을 예측할 수 있어. 여기가 앞이네? 그러면 1, 3, 2, 이 중에 높은 숫자를 보이겠죠? 근데 그게 2라는 건 이제 똑같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쪽에 1, 여기에서 3, 여기에서 2, 여기에서 1, 요런 그림으로 보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앞에서 봤을 때. 그 옆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요 라인에서 제일 높은 게 뭐야? 여기서 제일 큰 거. 1, 3, 2, 1 중에 3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 여기에서 여기가 3개, 3층이 보이겠네. 여기에선 2밖에 없으니까 2로 보이겠네. 얘를 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부러 돌려서 그릴게. 여기 3층, 여기 2층. 이렇게 보일 거다. 얘가 오른쪽에서 본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어진다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건 예측할 수 없어. 예측할 필요가 없어. 그치? 끝났어. 자,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이렇게 블럭으로 그려진 그림을, 이렇게 블럭으로 그려진 그림을 내가 뭐 하겠다. 요 블럭 그림을 내가 표현해 보겠다.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첫 번째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할 거야. 앞 방향, 위 방향, 오른쪽 옆 방향.
그냥 그렇구나. 이거는 뭐 알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 장점은 그림이 세 개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층별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어. 층별로 표현할 때에는 1층, 2층, 3층, 바디 5층이면 5개, 9층이면 9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거고, 장점은 어떤 거냐면, 이, 이 블록 수들만 생각해주면 전체 필요한 블록 수가 몇 개다라는 거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더라라는 거고, 또 얘의 특징적인 건 무엇이 있다? 중간에 갑자기 색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1층이랑 바로 바닥과 닿지 않아도 색칠될 수 있더라라는 특징이 있었어. 근데 얘도 층수가 높아지면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세 번째. 위에서 바라본 그림의 숫자를 적는 거. 왜 하필 위냐라고 했더니 바라보는 방향에서 있는 그림 세 개와 층별로 있는 그림 중에 얘네 두 개가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1층 그림과 위의 그림이 같은 거다라는 걸 알았고 얘가 사실상 되게 제일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걸 알아서 걔에다가 그 그림의 숫자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림이 하나로 끝나니까 아주 심플해. 이게 제일 심플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뭐. 가장 심플하다, 심플. 가장 간단하다, 가장 간단하다. 그리고 높은 층수를 쓰기에도 숫자로만 뿅 하고 써버리면 되니까 아주 쉽더라.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숫자 다 쓰면, 다 더하면 블럭 수도 알기가 쉽고, 요 그림으로, 층별로 몇 층인지, 3층은 하나밖에 없네, 2층은 하나, 둘, 세 개야. 왜 3층이 써져 있다는 건 2층에도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층별로 된 그림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앞, 위, 옆 그림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예측이 다 가능하더라라는 걸 뭐 했어? 알아버린 거야. 얼마나 쉬워. 그래서 결국 나는 뭐만 사용하게 되더라? 이 마지막 것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 물론 문제에서는 얘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요거를 주로 사용하더라라는 거야. 왜? 제일 편하니까. 이해가 됐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블럭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쟤고 얘가 내가 많이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얘로 층별이라든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더라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로 이 그림을 보고서 나머지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가, 블럭이 진짜 왜곡이 되거나 숨을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되더라.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요렇게 되는 표현법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정리해와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어요.